CPU가 처리한 대부분의 결과는 모니터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픽카드는 컴퓨터의 처리 결과를 모니터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CPU가 처리한 결과를 텍스트나 간단한 그래픽으로 모니터에 보여주는 수준이었는데요. 컴퓨터 환경이 그래픽 운영체제로 바뀌고 3D 그래픽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각종 그래픽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CPU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픽카드의 처리 속도는 컴퓨터의 전체 속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부품이 되었는데요. 그래픽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픽카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품은 쿨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쿨러는 그래픽카드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쿨러를 떼내면 기판의 각종 부품들이 드러나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품이 GPU입니다.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3D 그래픽 전문 CPU인데요. CPU를 컴퓨터의 두뇌라고 하면 GPU는 그래픽카드의 두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GPU가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래픽 전용 메모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메모리의 용량이 클수록 3D 그래픽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급형 제품에도 1에서 2GB, 고급형에는 무려 4에서 12GB의 메모리가 장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니터를 연결하는 각종 단자들입니다. 최근 그래픽카드는 대개 2개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2개의 DVI 단자를 지원하는데요. 물론 모니터에 Dsub 단자만 달려 있어도 이와 같은 변환 젠더를 이용하면 문제없이 2개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 4K 영상이라는 말 가끔 들어보셨죠? 그냥 화질이 정말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PC에서 4K 화질을 구동시키려면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4K는 흔히 풀 HD라는 1920x 1080 화면이 4개 합쳐졌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해상도가 엄청나게 커졌겠죠? 이런 초고해상도 데이터는 앞에서 본 일반 DVI 단자로는 전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듀얼링크 DVI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1920x 1080 해상도를 넘어 2560x 1600 해상도부터는 반드시 이 듀얼링크 DVI가 필요합니다. 4K 화질을 구동시키려면 모니터나 그래픽카드가 이 듀얼링크 DVI를 지원하는지 반드시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게임이나 복잡한 3D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필요 없는 분들은 어떡하나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최근 출시된 CPU는 그래픽 코어를 대부분 내장하고 있어서 메인보드 자체의 DVI 단자를 통해 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그래픽 메모리를 시스템 메모리에서 일부 빌려 쓰게 됩니다. 이 경우 운영체제에서 확인되는 시스템 메모리가 실제보다 작게 표시되지만 고장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간편한 내장 그래픽은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할 때 버벅거리기 일쑤니까 자신의 용도에 맞게 PC 부품을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각 부품 중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GPU라고 말씀드렸죠? 이 GPU의 성능을 가늠하는 기준은 뭘까요? 최근에는 GPU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스트림 프로세서의 수와 동작 속도, 즉 클럭 스피드를 높이는 방법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능의 GPU일수록 스트림 프로세서의 개수가 많고 클럭 스피드도 높습니다. 특히 CPU보다 더 자주 출시되는 GPU는 제조사별로 그 종류가 워낙 많아 제품명에 붙은 숫자만으로는 GPU의 성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GPU의 클럭 스피드와 스트림 프로세서의 수를 확인하면 대략적인 성능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스트림 프로세서와 클럭 스피드는 같은 제조사의 GPU를 비교할 때 유효한데요. 각기 다른 제조사의 GPU를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비디오 메모리의 종류 역시 제품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내부 처리 방식과 클럭 스피드를 개선하면서 GDDR5와 같이 보다 발전된 형태의 메모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얘기할 때 64비트, 128비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메모리의 종류, 용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메모리 버스의 크기입니다. 이것은 GPU와 메모리가 데이터를 교환하는 단위인데요. 한 번에 실어 나르는 단위가 클수록 데이터 교환 속도가 빠르겠죠? 같은 종류, 같은 용량의 메모리 그래픽 카드라도 비트수가 큰 제품의 성능이 좋은데요. 물론 가격 차이가 납니다. CPU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버클럭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버클럭은 제조사에서 정한 클럭 스피드보다 더 높게 설정하여 더 높은 성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픽카드도 사용자가 GPU와 메모리를 오버클럭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처리 속도는 빨라지는 대신 GPU와 메모리에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오작동할 위험도 있습니다. 때문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는 오버클럭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OC 버전, 즉 오버클럭 버전은 그래픽카드 제조사에서 안정성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까지 클럭을 높여 출시한 제품입니다. 제조사가 직접 클럭을 높여두었으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설정 없이 더 높은 성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클럭 스피드, 처리 속도, 온도,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클럭 스피드를 높이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 발열도 심해져서 이를 적절히 조율해야 합니다. 이때 쿨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CPU가 공정 개선을 통해 발열을 많이 줄이고 있는 반면 GPU는 아직 쿨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쿨러가 선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쿨러에서부터 소음을 줄이고 냉각 효과는 높인 쿨러, 팬이 없어 소음도 없는 히트싱크, 히트싱크에 팬을 더한 제품 등 같은 사양의 그래픽카드라도 쿨러에 따라 냉각 효과와 가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3만원에서 5만원대의 저렴한 그래픽카드부터 10만원대의 중급형 제품, 20만원 이상 고급형, 그보다 비싼 최고급, 하이엔드 그래픽카드까지 정말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격 차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3D 그래픽 처리 속도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3D 그래픽 속도 차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3D 게임인데요. 당연히 고급형 그래픽카드에서 실행하는 게임이 보급형 그래픽카드에서 실행하는 게임보다 초당 프레임 수가 더 높겠죠. 보급형 그래픽카드에서 초당 프레임 수를 높이려면 게임 해상도를 낮추거나 그래픽 옵션 설정을 낮춰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프레임 수는 높아지지만 품질은 눈에 띄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고사양의 3D 게임 매니아라면 그래픽카드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죠? 반면 2D 그래픽 성능은 보급형, 고급형 제품을 막론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요. 워드, 인터넷, 간단한 컴퓨터 게임 정도의 작업이라면 보급형 그래픽카드라도 충분히 작업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CPU에 따라서 같은 그래픽카드라도 성능 차이가 있을까요? 때론 이런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물론 CPU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을 즐겨 한다면 CPU보다는 그래픽카드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TV에 연결하여 홈시어터를 즐기려면 보다 다양한 출력을 지원하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대부분의 그래픽카드가 다양한 출력을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의 크기가 사용할 컴퓨터 케이스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얇은 LP형 케이스라면 그래픽카드도 LP형이라야 합니다. 특히 하이엔드급 그래픽카드 중에는 길이가 긴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제품을 선택할 때는 케이스 내부의 길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카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GPU, 메모리, 오버클럭 버전과 쿨러의 종류, 그래픽카드의 크기 등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미래를 여는 지식, 미리 배우자 1부 PC를 주제로 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살펴본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못지않게 중요한 저장 장치, 즉 메모리, SSD, 하드디스크,
광학 드라이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